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모두 58조 원의 피해를 안긴 권도영 씨. 권 씨와 부인 이모 씨는 2021년 각각 9대 1의 지분으로 40억 원대의 성수동 주상복합 갤러리아 포레를 매수했습니다. 권 씨 아내는 같은 해 18억 원대의 강남구 오피스텔 분양권 등도 취득해 보유 중이었습니다. 정부는 권 씨의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이 부동산들의 가압류를 설정했는데 권 씨의 아내 이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해당 부동산들이 이 씨의 특유 재산이라는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씨가 주상복합 지분 10%와 오피스텔 분양권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고 혼인 기간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주상복합의 10% 지분은 실질적으로 권 씨의 자금으로 매수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권 씨로부터 아내 이 씨에게 명의 신탁된 것이어서 실제 소유자는 권 씨라는 겁니다. 단 이 씨 명의로 보유한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해선 1심과 같이 특유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씨의 서울 성수동 주상복합은 국가의 추징 보전 대상이 됐지만 이 씨는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도피 중 체포된 권 씨는 뉴욕의 한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권 씨가 받는 9개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영 대표와 테라 경영진들. 검찰은 이들이 테라로 얻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 중입니다. KBS가 확보한 테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 별지입니다. 검찰이 추정하는 이들의 범죄 수익은 모두 합쳐 4,1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우선 테라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가 취한 범죄 수익은 9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 대표는 1,541억 원, 나머지 테라 직원 7명도 총 1,690억 원을 챙겼다고 특정했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첫 단계는 재산 동결 절차입니다. 검찰은 신현성 전 대표 등이 보유한 서울의 아파트는 물론 경기도 화성과 가평, 충남 태안의 땅, 이들이 몰던 외제차에까지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도중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권도영 대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수백억대 범죄 수익을 거뒀는데도 추징 보전을 할 수 있는 권 대표의 재산은 0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는 권 대표가 형성해 소유한 재산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재산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 등으로 바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에 권 대표 소유 가상화폐 인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지난해 5월 테라루나의 결정적인 가격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84,000원에서 단 1원으로 시세가 99% 이상 급락했습니다. 국내 투자자 28만여 명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권도영 대표는 이 사태 직전에 출국했습니다. 첫 행선지는 테라 본사가 있던 싱가포르. 9월엔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이동했습니다. 2달 뒤 여권이 무효화되자 세르비아에 계속 머물렀던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달 검찰 수사팀은 현지로 가서 체포 협조를 강력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르비아와 국경을 맞댄 몬테네그로 수도공항에서 권 씨가 체포됐습니다.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육로로 세르비아를 빠져나온 뒤 항공편을 이용해 거처를 옮기려 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체포 당시 그는 위조 여권을 2개 이상 들고 있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권 씨는 현재 몬테네그로 교정시설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권 씨에게 둔 혐의는 죄목만 5개가 넘을 정도로 복잡한데 그중 핵심은 시세 눈속임입니다. 테라의 급락 가능성을 알고도 안정적 가상화폐라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속였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권도영의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 좀 더뎠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들의 수사가 남은 변수입니다. 미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권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했고 조만간 몬테네그로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거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수사당국도 오늘 현지 법원에 권 씨를 기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어느 나라로 먼저 송환될지, 어디서 재판을 받게 될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김앤장 변호사들이 권 대표가 있는 몬테네그로로 출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 대표와 함께 수감된 한창준 전 차이 대표를 면회하러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송환에 대비해 변호인 선임 이사를 묻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 대표는 미국에서 이미 기소돼 미국 송환 가능성이 있지만 한 전 대표는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문제는 김앤장이 테라폼 랩스에서 90여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권 대표 측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한 전 대표의 변호까지 맡게 되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이 함께 수감돼 있어 사실상 운명 공동체지만 수사가 본격화되면 서로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현성 전 차이 총괄 대표는 한국 검찰 수사에서 자신은 권 대표와 이별했고 테라루나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가 법조인 4명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김앤장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를 모두 법률 대리할 경우 한 전 대표가 권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경우를 증거인멸 가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임하여야 합니다. 김앤장은 소속 변호사들이 왜 몬테네그로에 갔는지 묻는 KBS의 질의에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지난 3월 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영 대표. 체포 당시 갖고 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압수당했고 이후 2달 가까이 구금돼 있습니다. 권 씨의 걸로 추정됐던 가상화폐 지갑도 2월 28일 이후 거래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약 300억 원어치 가상화폐가 든 이 지갑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로 바꾸기 쉬운 가상화폐 50만 개가 인출된 겁니다. 또 다른 지갑에선 2차례에 걸쳐 루나 코인 239만여 개가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2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억 원어치가 인출됐습니다. 전부 다른 토큰으로 바꾸고 그러더니 갑자기 인출을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는데. 수상한 인출과 환전은 몬테네그로 현지 시간으로 심야를 빼곤 하루 종일 진행됐습니다. 구금 중인 권 씨를 대신해 조력자가 현금 조달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본격화된 재판에 대비해 목돈이 필요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권 씨가 테라 루나로 벌어들인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 보전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권 씨가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건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 위반이 됩니다. 처분하는 가상화폐에 회사 보유분이 포함됐을 경우엔 횡령이나 배임도 될 수 있습니다. 권 씨는 과거 폭락으로 가진 돈을 대부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The word that I used to describe what happened here is down infinite. I bet big and I think I lost. 권 씨는 또 법적 문제 때문에 회사 보유 가상화폐는 손댈 수 없다고 강조했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권도영 씨에 대한 재판이 미국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권 씨는 2022년 총액 400억 달러에 이르는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를 불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한 권 씨는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보석 없는 구금에도 동의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자신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뉴욕 남부 연방지검은 권 씨에 대해 증권 사기, 상품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날 제출된 기소장엔 자금 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현지 검찰은 기소장에서 권 씨가 세운 회사 테라폼 랩스의 제품은 광고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0년형도 가능합니다. 권 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패소해 약 45억 달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도 권 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권 씨도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권 씨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고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사는 이미 파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